월스트리트의 거인 JP모건이 있잖아요. 네. 이 JP모건이 블록체인 세계에 또 한 번 아주 큰 발을 들여놨어요. 아, 그 토큰화 펀드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언뜻 보면 그냥 대형은행이 신기술에 투자 좀 했나 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네, 저희가 파고들어 보니까 이게 정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마치 금융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배관 공사가 새로 시작된 것 같은 아주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었어요. 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JP모건의 토큰화 펀드라는 이 하나의 사건을 단서로 삼아서 월스트리트의 진짜 속셈이 뭔지, 네. 그리고 이 기술이 앞으로 자본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그럼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부터 시작해 볼게요. JP모건 같은 거대하고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은행이 왜 하필 이더리움을 선택했을까요? 아, 그 점이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 네, 심지어 자신들이 만든 오닉스라는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있잖아요. 굳이 자신들의 통제권 밖에 있는 기술을 쓰는 건데 이건 그냥 유행을 따르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계산이 깔려 있는 걸까요? 아, 그건 정말 유행을 쫓는 수준을 한참 넘어선 거죠. 그래요? 네,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봐야 해요. 한 세 가지 핵심 동기가 있는데, 세 가지나요? 네, 첫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 바로 비용하고 효율성 문제예요. 비용과 효율성. 네, 이번에 출시한 상품이 머니마켓 펀드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머니마켓 펀드라면 보통 국채나 우량 기업어음 같은 아주 안전한 단기 자산에 투자하면서 고객들이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그 상품 맞죠? 맞아요. 바로 그 수시로 넣고 뺀다는 특징 때문에 매일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거래량과 자금 이동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과정 뒤편에서는 수많은 인력이 동원돼서 거래를 확인하고 장부를 맞추고 돈을 정산하는 아주 복잡하고 느린 작업이 벌어지고 있죠. 이른바 백오피스 업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펀드를 환매 신청해도 돈이 바로 안 들어오고 보통 며칠씩 걸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 뒤에서 사람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정확해요. 그런데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은 이 모든 과정을 그냥 코드로 자동화해버릴 수 있어요. 거래 기록, 소유권 이전, 자금 정산 같은 일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코드에 의해서 거의 즉각적으로 처리되는 거죠. 와. 이렇게 되면 시간과 인력 비용을 정말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거래와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실시간 결제, 즉 T+0 결제 시대를 여는 거예요. 와, T+0 연결제라니. 듣기만 해도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네. 내부적으로 비용을 아끼려는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월스트리트의 경쟁은 항상 밖을 향해 있잖아요. 물론이죠. 이런 움직임이 경쟁사들을 의식한 측면도 당연히 있겠죠?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동기예요. 시장 선점과 경쟁 우위 확보. 월스트리트의 경쟁은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훨씬 더 치열하거든요. 이미 경쟁사인 골드만삭스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같은 곳들도 디지털 자산 시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JP모건은 단순히 남들처럼 디지털 자산을 사들이는 수준을 넘어서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비트코인 좀 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판을 새로 짜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실제 규제받는 금융상품을 그것도 자신들이 직접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시대는 우리가 선도한다. 이 이미지를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와, 포부가 대단하네요.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고요. 미래 금융시장의 핵심이 될 디지털 인프라 경쟁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세 번째 동기인 미래 수익원 다각화로 이어져요.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다는 거군요. 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는 지리적, 시간적 제약이 없잖아요. 맞아요. 24시간 돌아가죠? 네, 24시간 주 7일 내내 전 세계 어디서든 거래가 가능하게 되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수수료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지금까지 접근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기관 고객이나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와, 잠재력이 정말 무궁무진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기술이 그렇게 혁신적이라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팔아야 할 텐데
이 펀드는 사모 형태, 그러니까 소수의 적격 투자자에게만 제공된다는 점이거든요. 네, 일부러 시장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안전판 역할을 해요. 우선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아, 규제 리스크. 네, 모든 사람에게 판매하는 공모펀드는 금융당국의 감시나 승인 절차가 정말 복잡하고 엄격하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소수의 검증된 투자자에게만 파는 사모펀드는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덜해요. 아하.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판을 키우기 전에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제한된 환경에서 먼저 안전하게 테스트를 해보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혁신적인 상품을 테스트하고 운영 데이터를 쌓아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관 고객들의 아주 까다로운 수요를 정확히 충족시키기 위해서예요. 기관 고객들의 수요요? 네. 거액을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굉장히 미묘한 위치에 있거든요.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효율성과 새로운 기회는 너무나 탐나는데 네.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나 규제 불확실성은 너무 두려운 거죠. 아, 진입은 하고 싶은데 위험은 지기 싫은 그런 딜레마 상황이군요. 정확해요. 바로 그 지점에서 JP모건이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예요. 와. JP모건이라는 월스트리트 최고의 신뢰를 등에 업고 명확한 법적 구조 아래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만을 쏙 빼서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준 거죠. 이건 기관들의 수요를 정확히 겨냥한 맞춤형 상품이에요. 그렇군요. 아, 전략적인 측면을 들어보니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럼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네, 자료에서 이걸 실물자산, RWA 토큰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계속 강조하는데요. 이 토큰화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와는 뭐가 다른 건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이 변화의 진짜 본질이거든요. 아, 본질. 네, 추상적인 디지털 세계와 현실 금융이 만나는 지점이죠. 실물 자산 토큰화는 말 그대로 미국 국채나 고신용 기업보험처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매우 안정적인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은 그 가치의 근거가 명확하고 안정적이라는 데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 USDT나 USDC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코인들은 발행사가 준비금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나 갑작스런 대규모 인출 사태 같은 신뢰성 문제를 적기도 했잖아요. 바로 그 점이에요. 이 펀드 토큰은 가치가 1달러에 고정되어 있고 그 가치는 규제 당국의 감시 아래 검증된 실제 자산에 의해서 1대1로 뒷받침돼요. 아,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이 겪었던 신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규제되고 검증된 안정성이고 기관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엄청나게 안전한 디지털 달러라는 거네요. 네. 그런데 단지 안전하고 빠르다는 것만으로 월스트리트가 이렇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진짜 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한 방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아하 모먼트예요. 오, 기대되는데요? 그 한 방은 바로 이 토큰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 프로그래머블 머니라는 점이에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이요? 네. 그게 무슨 뜻이죠? 돈에다가 뭐 코딩이라도 한다는 건가요? 거의 그런 개념이에요. 맞습니다. 토큰화된 펀드 지분은 단순히 소유권을 나타내는 디지털 증서를 넘어서요. 네. 그 자체가 스마트 계약을 통해 특정 조건과 규칙을 내장한 똑똑한 돈이 되는 거예요. 똑똑한 돈이요? 예를 들어보죠. A라는 기관이 이 펀드 토큰 100만 달러 어치를 담보로 맡기고 B기관으로부터 즉시 50만 달러를 빌리는 계약을 스마트 계약으로 만들 수 있어요. 보통이라면 변호사들이 계약서 검토하고 신용평가하고 승인하고 송금하는데 며칠은 걸릴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의 세계에서는 그 모든 과정이 사라져요. 와. 사람이 개입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 없이 코드가 담보를 확인하고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대출을 집행해버리는 거죠. 몇 분, 아니 몇 초 안에요. 세상에. 또는 특정 시장 지수가 얼마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펀드를 환매하여 현금화한다 같은 복잡한 금융 전략들도 미리 프로그래밍해서 완전 자동화할 수 있어요. 와.
그건 정말 금융거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네요. 복잡한 계약과 신용평가, 결제 과정이 하나의 자동화된 패키지로 묶이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JP모건이 자체 블록체인인 오닉스를 두고 굳이 이더리움을 섰다는 점.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결정적인 선택이었죠.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시스템을 고집하지 않고 개방된 생태계로 나왔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네. 이걸 성곽 안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사용하는 고속도로에 올라탈 것인가의 문제로 볼 수 있어요. 고속도로 비유, 마음에 드네요. 그럼 이더리움이라는 고속도로에 올라타서 얻는 게 뭔가요? 첫째는 상호 운용성이에요. 상호 운용성. 네. 이더리움은 현존하는 가장 거대한 개발자 커뮤니티와 인프라, 그리고 수많은 앱들이 존재하는 생태계거든요. 네, 그렇죠. JP모건이 이더리움을 선택했다는 건 미래의 다른 금융기관, 다른 블록체인 또는 다양한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과 자신들의 자산을 아주 쉽게 연결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뜻이에요. 아,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고 더 큰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그 고속도로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하지만 고속도로에는 교통체증도 있고 비싼 통행료도 있잖아요. 그렇죠. JP모건이 이더리움을 선택함으로써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네트워크 혼잡이나 비싼 거래 수수료, 가스비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건 아닐까요? 자신들만의 전용 도로인 오닉스를 쓰는 게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예의리한 질문이에요. 당연히 그런 단점들도 고려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탈중앙화 인프라에 대한 신뢰 때문이에요. 아, 신뢰. 네. 이더리움 메인넷은 수많은 컴퓨터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네트워크를 함께 유지하기 때문에 특정 주체에 의해 통제되거나 데이터가 위변조되거나 시스템이 중단되기가 극히 어려워요. 오랜 기간 거의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가동되어 온 역사를 통해 이더리움은 검증된 디지털 공공 인프라로서의 신뢰를 얻었죠. 네, 그렇죠. 이건 JP모건이라는 단일 기업이 운영하는 중앙화된 시스템보다 이론적으로 훨씬 강력한 보안과 복원력을 제공해요. 월스트리트의 거인이 자신들의 통제권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이 공공 인프라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JP모건은 비용 절감과 시장 선점을 위해서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이더리움이라는 개방된 고속도로에 올라탔어요. 네. 이 그림을 좀 더 멀리서 보면 이게 금융 시스템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 사건이 블록체인 기술이 일부 얼리어답터들의 장난감에서 벗어나서 금융의 주류로 편입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이걸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요? 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블록체인이 더 이상 뭐랄까 전통 금융 바깥에 있는 그런 일탈적인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적 구성 요소로 통합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인터넷이 처음에는 소수의 전유물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된 것처럼요. 와. 기술이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는 건 그걸 감독하는 규칙, 즉 규제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네요. 당연하죠. 규제 변화를 촉진하는 강력한 기폭제가 될 거예요. 아, 기폭제. 네, JP모건처럼 크고 상징적인 기관이 시장에 깊숙이 들어와서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같은 규제 당국도 더 이상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져요. 이 기술을 어떻게 감독하고 어떤 규칙을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더 빨리 만들도록 강한 압박을 받게 되죠. 불확실성이 걷히고 제도가 마련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JP모건이라는 이름값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 크겠어요. 네, 그게 바로 신뢰 자본의 투입 효과예요. 신뢰 자본. JP모건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신뢰는 엄청나거든요. 이 이름이 보증하는 상품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다른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장벽이 크게 낮아져요. 네네. 한마디로 시장 전체의 신뢰도 크레디빌리티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큰 그림이네요. 심지어 자료에서는 이걸 디지털 달러 경제의 예고편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매우 통찰력 있는 분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JP모건의 토큰화된 펀드는 본질적으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블록체인 위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유통시키는 역할을 해요. 즉, 정부가 움직이기 전에 민간 부문에서 규제된 방식으로 디지털 달러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선구적인 단계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토큰은 사실상 변동성이 전혀 없는 최고 품질의 기관 간 결제 및 담보 자산으로 사용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돈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거군요. 아까 T+0 실시간 결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게 금융시장에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T+2에서 T+1로만 바뀌어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T+0는 정말 혁명적으로 들리거든요. 네, 이건 금융시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배관을 21세기 기술로 완전히 교체하는 것과 같아요. 배관을 교체한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가져오냐면 크게 두 가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요. 첫째는 리스크 감소예요. 리스크 감소? 결제에 하루 이틀이 걸리는 동안에는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을 위험, 즉 거래 상대방 위험이 존재해요. 네, 있죠. 금액이 클수록 이 리스크는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죠. 하지만 결제가 즉시 이루어지면 이 위험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어들어요. 그렇겠네요. 돈과 주식을 동시에 맞바꾸는 거니까요. 그럼 두 번째 이점은 뭔가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자본 효율성의 극적인 개선이에요. 자본 효율성. 현재 시스템에서는 결제를 기다리는 하루 이틀 동안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본이 말 그대로 공중에 묶여 있어요. 이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한 헤지펀드가 월요일에 5억 달러짜리 주식을 팔았다고 해보세요. T+2 시스템에서는 그 돈이 수요일에나 들어와요. 네. 그 이틀 동안은 그냥 묶여있는 돈이죠. 하지만 T+0 세상에서는 월요일 오후에 그 5억 달러를 즉시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어요. 와. 아니 그러면 그게 모든 시장 참여자한테 적용이 된다면요. 그렇죠. 시스템 전체에 풀려나는 돈의 규모가 와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금융 시스템의 혈액순환이 그냥 몇 배는 빨라지는 거네요. 정확히 그런 비유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당연히 머니마켓 펀드라는 하나의 상품에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일종의 청사진, 본보기 같은 거군요. 맞아요. JP모건의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이 방식은 앞으로 사무주식, 부동산, 채권, 미술품 등 지금까지는 현금화하기 어려워서 유동성이 낮았던 다른 모든 자산의 토큰화로 이어질 거예요.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같은 자산들을 주식처럼 쉽게 쪼개서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예요. 자산을 잘게 쪼개는 지분 소유, 프랙셔널 오너십이 가능해지고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유동성 시장, 리퀴디티 풀이 열리는 거죠. 와. 자본시장의 규모와 효율성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퀀텀 점프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JP모건의 토큰화 펀드 출시는 단순히 새로운 상품 하나가 나온 게 아니었네요. 네. 디지털 금융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밀한 전략적 포석이었고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이 이제 월스트리트의 핵심 인프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 부분이죠. 내 돈이 단순히 교환 수단을 넘어서 계약과 로직을 품고 스스로 움직인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자본시장 전체를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는 실시간 글로벌 유동성 시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융합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저는 이게 금융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술적 변곡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이는 우리에게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이렇게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레일 자체가 새로운 기술로 재건축된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지금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금융 서비스, 새로운 투자 기회, 혹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리스크가 나타나게 될까요?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